쟤한테 성범죄 전과가 있어, 아니면 쟤한테 뭐 살인 전과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명예가 당연히 훼손이 되겠죠. 나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거라는 거를 생각 못했어요 라는 진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제가 로톡 통해서 상담 제일 많이 받는 죄명이거든요. 명예훼손이랑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같거든요. 그게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 적시, 이제 명예훼손의 고의,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입증이 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일단 공연성은 뭐냐면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처벌하는 목적 자체가 이 피해자의 명예 감정이 훼손되는 거를 처벌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걸 처벌하는 거여서, 내가 욕을 했는데 피해자가 욕을 먹은 걸 이 사회가 모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험담을 했는데 그 험담을 한 명한테밖에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공연성이 없어요.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이 한 명한테 이야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거든요. 그럼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는 걸로 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이 특정성이 뭐냐면 그 게임 아이디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 특정이 되어야 특정성이 인정이 돼요. 요즘은 그렇게 하던데, 나 어디 사는? 나 어디 사는 누구요 이러면서. 그렇죠. 싸우다가 나 지금 뭐 서울 어디에 사는 몇 살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럼 특정성을 인정을 시키려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온라인 뭐 커뮤니티에서 막 아이디만 가지고 싸우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디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특정성이 없고, 근데 온라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명한 뭐 게임 유튜버거나 아니면 뭐 BJ거나 해서 그 사람 그냥 닉네임만 말하더라도 실제로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특정성은 케이스별로 잘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어떤 팩트에 대한 진술이 들어가야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고, 팩트에 대한 진술 없이 내 의견이거나 아니면 내 감정, 추측, 판단 이런 거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우리나라에서는 다 처벌은 해요.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한 경우에는 처벌 안 해요. 근데 공익 목적이 아니라 뭐 비방이나 조롱의 목적으로 사실 이야기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목적을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라는 게 마음 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속에 들어갔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보고 이 사람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명예훼손은 그 워딩 자체가 명예훼손적 내용이면은 대부분 고의가 인정이 돼요. 누가 봐도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거라는 거를 생각 못했어요 라는 진술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죠. 뭐 살인을 했다, 아니면 제가 전과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전과자란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더라도 쟤한테 성범죄 전과가 있어, 아니면 쟤한테 뭐 살인 전과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명예가 당연히 훼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명예가 훼손될 거라는 거를 내가 예측하지 못했어요, 고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서, 명예훼손 범행을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의보다는 이제 공연성이나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 적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부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뭐냐? 그러니까 뭐 사이버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인 건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상에 있는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돼요. 근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요하는 요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비방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거는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되게 어렵고, 그렇다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적용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 그 사안에 맞춰서 그냥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큰마음 먹고 인스타에서 유명한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후기가 좋아서 믿고 갔어요.
그런데 당초에 사진을 보고 한 대로 머리가 나오지도 않고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큰 돈을 날린 것도 화가 나지만 힘들게 길러온 머리가 망한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미용실에 다녀온 후 사실 그대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결단코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화난 마음에 내가 갔던 미용실 중 최악이었다. 내 인생 최악의 미용실이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글을 작성하기는 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제 리뷰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근데 좀 죽고 싶다는 네. 뭐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네. 이 고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리뷰의 경우에도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사실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거는 공익 목적이 되는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 워딩 자체가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워딩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의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일단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하려면은 해당 내용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내 의견, 감정, 판단, 추측 이런 거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사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인생 최악의 미용실이다. 내가 갔던 미용실 중에 최악이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의견인 거예요. 내 판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워딩은 오히려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또는 내가 명예훼손을 고소를 할 때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각 표현이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히 뭐 감정 표현, 의견 아니면 추측, 판단 이거에 불과한지를 거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좀 극단적으로 글을 쓴 게 사연자분은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지만 이런 워딩들은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리뷰를 올리는 경우에는 내가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공익 목적이 쉽게 인정이 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많이 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린 게시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사실 그대로만 작성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잘 되지는 않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한 나머지 글을 극단적으로 작성하다가 허위사실을 포함시켰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글을 올렸든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에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고소된 게 업무방해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 세 가지 종류의 업무방해만 처벌을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 세 가지의 업무방해만 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소를 당했을 때 보통은 업무방해죄랑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의 쟁점이 되는 거는 뭐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많이 다툼이 되겠죠. 나는 사실 그대로만 기재를 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뭐 내가 입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변론도 가능하겠죠. 변론의 순서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고소당한 그 내가 작성한 게시글 중에 어떠한 부분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표현이다 라는 거를 먼저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다툴 내용인지 아닌지 자체를 먼저 거르는 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사실인 이 게시글을 공익 목적으로 또는 리뷰의 목적으로 작성을 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 이걸 이제 단계별로 주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뷰 작성을 내가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만 얘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